알트코인 랠리는 언제부터일까요? 신민철 작가님? 네, 알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간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벗어난 시기. 이번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결국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저항력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2, 3천 이상까지 올라간 시기겠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대략 1, 2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 다만 이거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란 거고 네. 알트코인은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바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본인의 성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산 시점부터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수익률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아니다, 나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산 직후에는 여전히 비트 시즌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이 역사를 보면은 이제 늘 이랬어요. 반감 기업이 일단은 좀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다 비실거래부 좀 홍보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고 한 2달 후쯤 알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9월 6일부터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재밌는 이제 통계가 있는 게 그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둘 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그 반감기 7개월 후였어요. 그게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떨어진다는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비중이 확 떨어진다는 건데,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시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두 번 다 공교롭게도 반감기 7개월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0일이 반감기였으니까 7을 더하면은 11월 중순 말 12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단히 다를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미친 듯이 책을 쓴 거죠. 사실 이게,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9월, 10월에 써가지고 11월에 따다란 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걸 너무 빨리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타이밍이. 예. 트럼프 되면은 일단 프레임이 생기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가장 많이 후회를 받을 자산은 알트코인, 이렇게 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분기가 4분기고요. 이제 알트코인 대장이 이더리움이 1분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알트코인이 한 타이밍 늦다. 그렇죠, 한 타이밍 늦다. 네. 그렇네요. 이더가 가고 보통 네. 이제 다른 알트들이 오르니까 이번에 좀 이더가 비실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네. 이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 비트코인 오르면 결국 다 간다. 이더를 노리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지금 어떤가요? 이더리움을. 네네. 지금 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네. 네, 지금 역대급으로 거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의 바닥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국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더 이제 망하는 거냐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섭게 올랐죠. 네. 기대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이더리움을 안 믿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더리움도 사실 그 플랫폼 알트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10개가 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천억 불이거든요. 3천억 불이고, 그 다음 애들이 솔라나랑 BNB인데 얘들이 800억 불이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이 얘네 그 2위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서너 배 정도라는 건데, 얘가 근데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서너 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난 사이클은 얘네들이 나름대로 만든 게 있어요. NFT, 디파이, 다오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다 이제 쓸데기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는 환타지가 있었고, 이제 이게 나중에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최근 3년 동안 얘네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쓸데기 없는 업그레이드 하나 했는데 그거 아무도 관심 없고, 네. 근데 반대로 솔라나는 민코인이라고 찍어내고 있고, 바이낸스는 거래소가 있으니까 돈 벌고 있고, 톤코인은 텔레그램에 연동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얘네들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3배, 4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냐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아예 안 살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코인들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알트코인 랠리는 강은국 작가님은 11월부터, 신민철 작가님은 저는 비트코인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네.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네. 1, 2분기 정도? 내년? 아니요. 빠르게 돌파하면 4분기부터 4분기부터. 네네. 결국은 일치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역대 최고가까지 한 5천 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비트코인이 한 번 가면은 며칠 만에 돌파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11월에 될 수 있어요. 1분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이 하루에도 뭐 10% 오를 수 있는 그죠, 거기 그죠. 때문에 네. 지금 뭐 당장 내일 최고점 돌파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아, 트럼프가 진짜 당선되면 그때 역대 최고 돌파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거 하루 만에 10% 오를 것 같네, 죠 또는 뭐 대선 2, 3일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다면 그죠. 네. 그때 미리 선반영 되겠죠. 네. 그리고 당선되면 잠깐 뉴스에 팔아라 좀 나오고 아, 그렇네. 네.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어야죠. 그리고 네.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폭등. 네. 저는 그 시나리오가 된다면 연내 10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탠다드 차트가 말한 것처럼 12만 5천 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10만 달러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저 역대 최고가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하게 오르겠죠.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던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7만 달러에 물린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7만만 가져, 7만만 가져. 그다음에 던질 거 해가지고 실제 6번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네, 6번 던졌고 이제 한 번 돌파해서 7만 넘고 7만 4천 가면은 오케이 됐다. 하늘이다,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4개월 만에 2.5배 올랐거든요. 250인가 3.5배구나. 네. 4개월 만에 3.5배 올랐기 때문에 낭만적이다. 네. 네. 4개월 만에 3.5배니까 지금 4개월만이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11월 5일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하면은 그럼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얼마야? 3.5배니까 4억이요? 4억, 네. 4억 되네요, 대충? 그렇죠. 3억 5천? 4억? 대략 네. 4억. 낭만적이다. 대략 네. 4억이 될 수도 있다. 신민철 작가님이 이번 사이클 고점 5억 정도로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20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니까 네. 4억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의 고점은 결국은 거품이 얼마나 끼고 그 광기를 해치는 요소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정확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요즘 이제 마이크로 소프트, 그러니까 스트라티지가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도 지금 그 비트코인을 좀 사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테스트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럼 사실 이제 물론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처럼 모든 거를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기업들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남는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 사는 게 어떨까라고 검토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봐도 지금 뭐 엘살바도르도 있고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소위 좀 군소 국가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저걸 돈 많이 벌었대, 야 부채를 많이 탕감했네,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 이런 나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소위 듣보잡 나라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하다가 점점 더 이게 좀 더 큰 국가로 넘어가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좀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화이팅. 밀레이. 네? 부탄이 지금 비트코인을 13,000개 정도 갖고 있잖아요. 부탄. 네, 엘살바도르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부탄이 더 많아요? 네, 엘살바도르가 10,000개 조금 안 되고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샀대요? 채굴. 네. 그렇지. 채굴하면 되지. 전기 살 때도 여기. 그럼 채굴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증가를 하고요. 지금 해시레이트가 네. 이미 실제로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산 원가의 상승이에요. 네. 네,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상품 가격도 함께 상승하죠. 해시레이트도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우상향입니다. 예. 네. 비트코인이 생긴 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감기 때만 그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좀 떨어졌다가 이제 결국은 계속 지금 다시 우상향하고 올라서 있죠. 최고점을 네. 다시 경신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죠. 이 다이버전스는 결국 비트코인이 갈 길을 알려주는 거고, 또 아까 공급량이 이제 최고치를 발생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또 경신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최고점을 경신해서 계속 오른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이게 결국은 원래 방향대로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일종의 그 탄광 속의 그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앞으로 갈 방.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네. 이미 먼저 오르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가리키고 그렇죠. 있는. 좀 펀다멘탈은 좋아진다 이런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네. 펀다멘탈. 네. 조금 더 이해되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네. 우리가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훨씬 더 탄탄해지고 수익은 늘어나고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소위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국장에서 투자를 하시고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또 국내 주식? 왜 또 은은한 미소를 또 짓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번 코인 장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좀 또 수익을 병행해서 노려봐야 네. 또 포트폴리오가 그쵸? 네. 잘 또 네.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코인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코인을 네. 꼭 또 달러로 살 필요는 없어요.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코인은 어차피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코인 전체가 기본적으로 달러화 가격에 동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달러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오.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알트코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솔라나랑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의 강세가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대단히 그런 거 알고 많습니다. 있어요. 네.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솔라나 자체가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지난 시즌에 이더리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난 시즌 솔라나는 솔직히 너무 조금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어요. 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 시즌의 이더리움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성도 분명히 있으면서 꽤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안정성은 비트코인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가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 때문에 대폭락을 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결국 다시 왔잖아요. 마이너스 96%를 네. 찍고 이제 거의 역대 최고가까지 올라왔죠. 그래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에서도 살아남았다. 아.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그렇구나. 믿을 수 있죠. 네. 그 경험이 없는 코인은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루나 같은 애들은 결국 지옥에서 그대로 사라졌잖아요. 끝나버렸고. 네. 네. 근데 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지난 사이클만큼 대폭등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 딱 이더리움 정도의 역할을 이번에 솔라나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솔라나가 잘 되면 결국 그 민코인들은 그 코인이 몸담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따라가거든요. 솔라나 민코인이 좋을 수밖에 없죠. 실예로 현재 시가총액 4위부터 6위까지 민코인이 전부 솔라나 민코인이에요. 네. 솔라나 민코인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위프죠. 도그위프 헷. 그 다음에 봉크. 그 다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고양이 코인들. 팝캣이나 뮤. 이런 애들이 전부 솔라나 계열이죠.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또 위프랑 봉크랑 팝캣이 시가총액 지금 4, 5, 6입니다. 민코인 중에서. 니로는 어디 거예요? 네? 니로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니로? 네. 니로는 이더리움. 이겨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총 상위 쪽을 네. 그 추세를 활용해서 잘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강세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그래도 요즘 민코인이 강세인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사실 뭐 블록체인으로 뭐 할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코인을 찍어냈잖아요. 여기는 아예 그런 시도조차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다. 그러나 이제 투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누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차게 봅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진짜 추세를 따라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핫한 민코인들은 신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게 거래소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장 빔이 한번 나와요. 그럼 빵 올라가거든요. 빵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통 이제 조정을 받는데 그 상장 빔의 고점을 뚫는 코인 그거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2024년에 수많은 코인들이 마이넷에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상장 빔 고점을 다시 돌파한 코인의 10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돌파하면 한동안 좀 더 가요.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거는 3-4주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상장 빔 하면은 10배 빵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지다가 며칠 만에 다시 재고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은 얘가 한 3-4주 동안에 좀 더 가더라고요. 네, 그게 꽤 유력한 전략이에요.
그러면 민코인 그 트렌드에 맞는 거 상장되면 상장하자마자 사는 게 제일 사실 상장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상장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마이너스 상장하기 전에 한 몇 시간이나 며칠 전에 아나운스멘트가 떠요. 여러분 뭐 9월 18일부터 우리 니로 코인을 상장할 겁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그 하위 거래소, 뭐 바이비트라든지 OKX를 사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먹혀요. 왜냐면 그 아나운스만 뜨자마자 1분 안 돼가지고 빵 올라가거든요. 바이비트에서. 그래서 그 전략이 사실 좀 안 먹히긴 하는데 물론 내가 그 상위 거래소, 업비트나 마이넷을 상장한 코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걸 먼저 담아 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죠. 상장 아나운스먼트 뜨자마자 얘가 몇십 프로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상장 빔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예, 충분히 가능해요. 상장 빔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도전하는 시기는 그 기간도 길진 않죠. 예, 그렇죠. 안 길어요. 네. 그 니로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몇 시간 만에 그 고점을 돌파했고, 예를 들면 낫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비 빵 나오고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계속 이제 비시거리고 이제 지금 아웃됐죠, 그는. 네. 오, 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또 민코인이라는 것도 그거를 만든 세력이 이제 한 번 이제 개미를 털고 가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근데 상장비 고점을 통과할 정도면 이 민코인이 믿은 세력이 꽤 좀 그래도 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고점에서 스톱하자고 그나마 좀 보내줘 더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AI 코인은 뭔지 AI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AI 코인도 그냥 결국은 민코인이에요. 근데 민코인인데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 마케팅 포인트가 AI와의 연관성인 거죠. 뭐 지난 사이클에서 그랬지만 뭐 디파이 코인, 메타버스 수많은 그런 마케팅 코인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밈이었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밝혀졌고, 이번 사이클에도 미국 주식에서 AI의 붐을 타고 수많은 AI와 관련된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개발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컴퓨팅 리소스가 필수적이잖아요. 그거를 유유 그 컴퓨팅 파워를 내가 제공을 하면은 그 AI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AI 코인을 사서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AI 기술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AI 클라우드 서비스,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번 사이클 지나고 나면은 한 90%는 사라져 있을 거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9%는 또 가격이 한 마이너스 95%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AI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구 이프 핵 같은 그런 코인은 귀여운 강아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거잖아요. AI는 AI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그런 민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AI 코인 중에 제일 좀 흥행하고 있는 유행은 뭔가요? 뭐 가장 그 예전부터 떴던 코인,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은 괜히 그걸 살까봐 좀 조심. 그건 이제 네. 각자 파악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네. 요즘 네. 그 사이트에 가면은 카테고리에 AI로 치면 다 나와요. 그 관련 있는 코인들. 네. 그리고 차트 보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뭐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싶지는 않긴 해요. 네. 네. AI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또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다 뻥이에요. 그거 그냥 이제 내 코인에다가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붙이기가 좀 민망하니까 요즘 핫한 키워드가 뭐지? AI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알아먹을 수 없는 벡터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굉장히 큰 거를 한다고 하는데 하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을 딱 보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 16년도였거든요. 16년 동안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5조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이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절반이 알트코인이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16년 동안에 얘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이 알만한, 그리고 쓸만한 서비스가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뭐냐? 이더리움도 그냥 걔네들끼리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AI 코인이 다를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알코올이 99.9%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돼지도 진화하면 나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예.
그 정도 확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뭔가 우리 생활에서 통할 가능성이 이제 돼지가 진화해서 날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뭐 당연히 미래는 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네. 그래도 알트코인이 엄연한 자산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알트코인 자체가 결국은 저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인 거예요. 그 알트코인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중에서 이제 좀 투기적인 투기를 하고 싶은 자산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실질적인 점유율은 비트코인이 99.9%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나 주식도 그렇듯이 왜 선물 옵션이 그냥 주식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잘 되면. 예. 근데 향후 1년 반 동안은 1년 반 아니다. 향후 1년 정도는 그래도 이 코인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딱 알트코인을 할 때다라는 거죠. 1년 후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이번 불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알트코인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민철 작가님.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솔라나가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추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민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원래도 민코인은 계속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특히 전반적으로 민코인이 좋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실제적으로 AI 코인보다 민코인이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더라도 민코인이 강력하고, 그럼 왜 민코인이 강력하냐? 지난 사이클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디파이 한다고 해놓고, 뭐, 금융의 미래를 혁신한다고 해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타버스 그렇게 얘기해놓고, 들어가보면 모바일 게임만도 못해. 네. 지금까지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베타 서비스야. 그것도 심지어 제일 유명했던 애들이. 그 NFT도 무슨 보고, 네. 모델.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AI, RWA 결국 이번 사이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신이 있죠. 거기다가 그런 기술적인 코인들은 꼭 그 벤처 캐피탈이 붙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왜냐면 네. 기술적이니까 그럼 홍보하기 좋잖아요. 민코인 하면서 벤처 투자자 붙어서 뭘 할 거예요? 우리 고양이 투자했어요. 할 수 없으니까. 기술적인 애들은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코인을 초기 투자를 얻습니다. 네. 그래 놓고 띄우는 거죠. 띄워서 과대 광고 해놓고 띄우면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다 덤핑해버려요. 알트코인의 세력은 네. VC인가요? VC랑 내부 그 초기 그 코인을 발행하는 개발자들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띄운 다음에 덤핑하고 가죠.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미 코인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걸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민코인을 하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심리, 그 다음에 당했던 심리들이 지금 민코인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솔라나가 넥스트 이더리움이라면 또 넥스트 솔라나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많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톤코인, 그 다음에 스위, 이런 애들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넥스트 솔라나를 노려볼 만하다. 네. AI 코인과 민코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 다 민코인인데 AI 네. 코인은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우는 그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사용된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민코인은 그냥 우리는 그냥 강아지다. 우리 귀엽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있을 법한 걸 내세우는, 그쵸. 있을 법한 걸 마케팅한 거는 이제 이번 지금 시즌에 AI 코인인 AI 거고, 코인, 뭐 RWA 이런 네, 애들인 대부분은 그냥 뭐랄까 상징일 뿐이네요. 그렇죠. 상징일 네. 뿐인 건데, 민코인은 애당초 그 우리는 상징일 뿐이란 거를 그냥 그 투명하게 밝히고 거짓말을 안 했어요. 민코인은. 네. 우리는 그냥 장난치는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대놓고 그렇게 생긴 코인이거든요. 저스트 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밈일 뿐이다. 네. 네. 이번 불장에서
강환국 작가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알트코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하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할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솔라나랑 그 이제 톤코인은 들어갔고요. 이더리움은 뺐고요. 톤코인이 근데 왜 그나마 좋냐 하면은 여기는 그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 사실 그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이제 해외에서는 워츠앱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이 요즘 급상승하고 있죠. 물론 거기도 지금 CEO 까박아가지고 좀 살짝 좀 주춤하긴 할 텐데. 텔레그램.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커인하는 사람들 전부 다 텔레그램을 쓰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데서 텔레그램 쓰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죠. 그리고 그 텔레그램에다가 월렛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톤코인을 넣고 그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뭐 프랑스에 갔다. 누구 만났어요? 텔레그램 유저. 어이, 야, 내가 너한테 톤코인 줄게. 너 이거 해줘.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리얼 라이프에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12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솔라나가 8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솔라나는 그 10년 후에도 이제 그 소위 그 소비자들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코인 애들이 막 갖고 노는 거죠. 솔라나 가지고 네. 쓸데가 없는 거 할 텐데 그거 민코인을 발행하고 할 텐데 톤코인은 그래도 리얼 라이프에서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솔라나 가격보다 7분의 1이거든요. 그럼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not bad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BNB도 해요. 이제 BNB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실제로 있고 이 거래소는 확실히 돈을 벌거든요. 코인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딴 코인들은 솔직히 얘네들이 돈을 버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바이낸스는 돈을 벌고 돈 번 거 가지고 일부는 BNB를 소각을 시킨다. 그래서 BNB 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번 디플레이션 구조잖아요. 이거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BNB를 가지고 BNB로 그 거래 수수료를 내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어요. BNB에 맞아요. 대한 네. 수요가 계속 있고 또 BNB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VIP가 돼요. 그 VIP 그렇죠. 등급이 10단계까지 있는데 맞아요. 네. 그 등급이 올라가려면 BNB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등급이 올라갈수록 각종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에서 그 수수료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싸지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BNB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고래대 같은 경우 진짜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한다. 그럼 거래 수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80~90%까지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죠, 그건 사실. 네. 야, 이렇게 좀 활용도가 있고 혜택이 있는 코인들이 있네요. 알트코인 중에서. 그리고 이런 건 좀 클리어하잖아요. 뭐 사실 뭐 AI 코인 같은 경우는 100선 뭐 40페이지 읽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할 거거든요. 막 그리고 다 구라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BNB나 톤코인은 좀 클리어하죠, 그게. 뭐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나 이런 게. 네. 그리고 솔라나는 사실 그 클리어한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번 상승장의 대세 코인이기 때문에 가져는 가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솔라나의 네.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제 창업자 쪽에서 손에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망한 게 오히려 솔라나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됐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은 코인이 돼버렸잖아요, 솔라나는. 그런 게 솔라나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더리움 재단이 실질적인 운영권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잘 살아있고. 네. 그런데 솔라나는 그냥 툭 하고 내버려졌는데 그걸 사람들이 주섬주섬 기어 모아가지고 결국 다시 되살렸다. 비트코인의 스토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네, 이번 불장에서 관심을 가질 알트코인 알아봤으니까 이거 힌트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잘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